부록의 나이 40이라고 하잖아. 39에서 40살 넘어갔을 때 와, 내 피부가 이 정도로 무너졌나?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졸리코입니다. 오늘은 저의 100%의 시술 경험을 토대로 40대 분들께 피부과 시술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40대가 되면 거울을 보고 있자니 거뮤티티하고 전반적으로 칙칙하면서 잡티 올라오죠. 기미 올라오죠. 흑자 올라오죠. 검버섯 올라오죠. 색소들이 올라와서 화장을 안 하면 못 봐줄 정도로, 근데 메이크업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이거 40대 분들께 색소 치료를 첫 번째로 권유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 그래서 막 피부과로 달려와서 저 색소 빼주세요. 가장 강력한 거를 쫙 빼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고서 가서 색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색소 치료는요 정말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와 의지력 없이는 색소 치료를 완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꽤 걸려요. 색소 치료가 왜 오래 걸리냐고요? 여러분, 흰 셔츠에 이제 더러운 오물이 묻었는데 락스물로 뿌려가지고 헹궈내면 지워지는데 그 락스물이 얼마나 독해요. 피부에 락스물 얹을 수도 없고 뭐 잡티를 뜯어내서 버릴 수 없고. 정말 색소 치료는요 레이저로 선생님의 스킬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말 관리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셨어요? 야, 나 기미 빼려고 했다가 야, 색소 빼려고 했다가 더 생겼잖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색소 치료야말로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체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반응도가 일어난대요. 색소 치료야말로 정말 조심스럽게 원장님의 노하우를 통해서 관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제 친한 송언니가 40대가 되니까 여기 기미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잡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칙칙해 보이면서 어두워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언니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 병원을 가야 된다, 화장품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 언니가 꾸준히 한 달에 2번 5개월 이상 10회 이상을 받고 나더니 와, 피부가 그냥 자극 없이 전반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한 느낌이 들면서 잔주름까지도 안 보이고. 와, 언니 대단하다. 피부가 그냥 전반적으로 맑으니까 사람이 화사해. 그러니까 이 언니가 기존에 기미하고 잡티가 엄청 많았는데 10회를 받고 나니 본인이 느낀 거야, 맑아진 걸. 그래서 한 번 더 받더라고. 그래서 20회 받고 나서 지금 3, 4년이 넘었어요. 제가 일요일마다 송언니를 만나는데 와, 언니 정말 피부가 너무 좋다, 너무 관리가 잘 됐다 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이 색소 치료가 1년을 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한번 40대 때 초반에 받아놓잖아요, 2, 3년간은 피부톤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 색소 치료야말로 인내와 끈기와 의지력으로 내 피부를 맑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40대 분들 색소 치료로 피부과 관리 시작해보세요. 정말 피부가 달라져요. 두 번째 피부과 시술 추천은 바로 리프팅 레이저예요. 여러분, 리프팅 레이저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주파 있죠, 초음파 있죠, 고강도 레이저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울세라, 써마지, 쉬링크, 인모드, 티타늄 리프팅, 올리지오, 정말 많은 레이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레이저의 원리는 바로 열 에너지를 피부 속에 가해서 상처를 내서 콜라겐 생성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피부 속에다가 화상을 내버려가지고 상처를 내서 새살이 돋게끔, 재생이 되게끔 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리프팅 레이저 받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안면 거상처럼 리프팅 레이저의 효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안면 거상은 정말 여기를 찢어서 뜯어가지고 끌어올려서 꼬매는 건데,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으시면 여기가 탄력이 생기면서 읍조이면서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40대가 되면 이 울퉁불퉁한 내 피부살, 생활 속의 습관과 노화로 인해서 피부 자체가 울퉁불퉁해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정리를 해줘요, 열 에너지를 가해서.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는 40대가 되면 꾸준히 3회 이상을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게 한 번 받는다고 내가 이제 리프팅 했기 때문에 팽팽해지고 내 얼굴이 정돈이 될 거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리프팅 레이저를 받으면 한 달 간격 혹은 2, 3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받아놓으면 얘가 탄탄해지면서 관리가 되면서 내가 무언가 건강해지고 턱 라인이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리프팅 레이저도 종류가 많고 이름별로 효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유행을 타는 레이저가 아닌 내 피부에 오롯이 잘 맞고 처진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에 제가 피부과 병원도 잘 고르는 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또 40대가 되면요 피부가 얇아져요. 얇은 피부층이니 눈가에 뭐가 보이죠?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마에도 잔주름이
잔주름이 생긴다? 그런데 피부 전체가 거칠어져요. 그럴 때 저는 40대 분들에게 스킨 부스터인 스킨 보톡스 시술을 추천드려요. 보톡스를 근육에 놓는다 그래서 왜 20대 때 저 턱에 보톡스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요거는 근육층에 놓는 거고, 스킨 보톡스는 얼굴 전체에 우리가 회 뜨듯이 얇게 포를 떠서 스킨 보톡스 성분을 쫙 전체에 깔아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킨 보톡스를 요 두피 위에도 놓아주시더라고요. 여기 뒤 요렇게, 그다음에 귀 뒤에, 그다음에 턱 라인, 얼굴 전체에 깔면은 일시적으로 이 보톡스 성분 자체가 마비시키면서 이 스리슬쩍 잔주름들이 펴지면서 결 정리가 되면서 무언가 사람이 싹 펴지면서 착해 보이는 느낌 뭔 줄 아세요? 이게 또 스킨보톡스 시술을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 요거는 1년에 3-4번 정도 저는 관리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2달 반 텀으로 맞다가 지금은 4개월 텀으로 3번, 1년에 3-4번 정도 스킨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어요. 이 스킨보톡스 자체가 잔주름을 펴주니까 굵은 주름을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술 텀이 좀 저 같은 경우는 길어졌어요. 4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죠. 40대 시술 추천으로 제가 색소 치료, 리프팅 레이저, 스킨 보톡스를 추천을 드렸어요. 이게 숨겨진 의도가 순서가 있어요. 저한테 상담 주는 친구들한테 저는 색소 관리부터 먼저 하라고 해요. 이게 얼굴이 칙칙하고 거무튀튀하면 뭘 해도 안 예쁘거든요. 우선 색소 관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 관리를 탄탄하게 관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잔주름 관리해야 우아해 보고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를 동시에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고 여력이 되시면 요 순서대로, 요 단계로 관리하시면 좀 더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병원이란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피부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럼 피부과 전문의를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초록창에 검색하셔서 대한피부과협회를 들어가시면 국내에 가려고 하는 원장님이 피부과 전문의신가 비피부과 전문의신가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을 권장을 드리고요. 왜 피부과 전문이냐? 저야 이제 시술을 많이 받고 유튜브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들을 드려요. 원장님, 피부과 전문이랑 비피부과 전문이랑 인체 피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몇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요. 근데 비피부과 전문의는 1권 정도 공부한대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비피부과 전문의도 다른 영역에서 1000권 이상의 공부를 하셨겠죠. 그만큼 피부에 대한 연구가 다른 거죠. 쉽게 생각하면 성형외과 선생님은 자르고 올리고 꼬매고 붙이고 이런 걸 잘하시고, 피부과 선생님은 주사 놓고 레이저 쏘고 관리해주시고 이런 걸 잘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피부과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레이저를 피부에 쏜다는 거는 피부에 대해서 모르면 화상도 있고 또 문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색소 침착 부작용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피부과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장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 병원을 오래 다니세요. 집 근처로 다니시면 오래 다닐 수 있잖아요. 저는 2016년부터 24년까지 8년을 한 원장님께 관리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 기록이 있고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제가 이 레이저를 받았을 때 이런 피부 반응도 이때는 이 관리를 했었지, 이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어느 기계 유용한다, 어느 레이저 유행한다, 요즘에 요거 CF 나오던데, 중구난방으로 다니면 무슨 관리를 했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제대로 내가 시술과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쭉 저의 리프팅 관리, 탄력 관리, 또 피부 문제 고민들을 해결하는 것이 내 피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 동년배인 40대 분들께 피부과 시술 추천드리면서 좋은 병원 고르는 법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졸리코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